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법사위의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는 동의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건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적은 없다라고 또 반박을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좀 초반과 좀 다르게 국정조사에서 좀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최근에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변화된 바는 없습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을 뿐이죠. 네. 국정조사 내용,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검찰들의 항명도 있고 검찰의 조작 기소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당연하게도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관련된 그런 보도가 나왔던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가 관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되어서 그러한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오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법사위 차원에서 국정조사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렇게 아마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은 아니 국정조사 여야 동수 특위로 해야지 이거를 법사위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마는 법사위 형식으로 다 하겠다. 나름의 화답을 한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치권의 시계가 참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은요,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 건드릴수록 손해다라고 하면서 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기류다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침 8시에 메시지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한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포기한다면은 국민이 우리를 포기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을 올려요. 그러면서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3종 세트, 그러니까 국정조사안, 특검법안,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고 주장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자간담을 했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하는 것이라도 받겠다. 단 그래도 간사는 선임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조건 없이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국회에서 따지고 진상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손해는 일부 감수한 거예요. 법사위 간사는 원래 당연히 선임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정상 한 가지를 제자리로 돌려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조건이 없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당이 그동안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검사장들이 집단 항명을 했다. 그리고 검사들이 조작 기소를 했다라고까지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물러나고 도망갈 명분이 민주당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불리한 여건이겠지만 그래도 법사위에서 하는 것을 받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정청래 룰이라고도 불리는 1인 1표제 추진으로 당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인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도 예상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잠깐 지도부 구성을 보면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있고요. 밑에 최고위원들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등등 이렇게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과반, 그러니까 5명 이상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지도부가 해산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 정청래 지도부의 어떤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 물론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내려놓게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과거 국민의힘에서 나돌았던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 여당 지도부 중에 최고위원들이 대거 사퇴를 해서 결국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자동으로 비대위 전환되도록 하자.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 판으로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 부인의 배경에는 최고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사퇴를 해서 먼저 거리가 된 최고위원 자리에 채워 넣으면 과반이 동시에 거리되지 않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도부 중에 뭐 전현희 최고위원, 그다음에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최고위원, 그리고 뭐 황명선 최고위원은 충남지사 출마설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쨌든 선거일 6개월 전까지는 당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후보로 뛰기 위해서는 기다려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 이것 관련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어쨌든 현 지도부의 어떤 존립이 걸렸기 때문에 이 출마 여부를 놓고 물밑에서 정 대표가 어떻게 조율할지도 중요하지만은 핵심 당직자가 최고위원 보궐선거 희망자와 사전 접촉을 했는가,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정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후보를 이미 찾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모든 것은 굉장히 가정적인 상황이죠. 아직까지 그 어떤 최고위원도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사퇴를 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 의사를 밝힌 바도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를 전제로 해서 비대위 체제를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좀 공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관련된 그냥 의견을 물어봤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출마 준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타진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위의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당원 당규에 따라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를 맡아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라든가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좀 낮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다음 달 중에는 다들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소식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어제 열렸던 것과 다르게 국회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지도부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 등과 함께 인사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공개 반발하는 상황이 일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추경호 의원의 체포한 표결 기점으로 장 대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어떻게 보면 일단락되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수사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시간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면은 12.3 비상계엄이 만으로 1년 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언론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또 집중적인 조명을 할 것이고 저희가 서두에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대해서도 살펴봤듯이 앞으로 구형 선고가 이어지면서 또 계엄에 관한 그 집중적인 조명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에 관한 사과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과연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은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적합한 메신저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본인이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던 인물인데 아무런 그 빌드업도 없이 갑자기 일종의 뜬금포로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인간이 사과하느냐라고 하는 냉소적인 시선 마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이러한 사과가 일종의 급변침처럼 보이기에 당 운영해온 것,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시선도 거기에 녹아 있는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당에서 12월 3일 다가오고 있는데 비상계엄 1년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좀 진정성 있게 들릴까 조언을 하신다면요?
장의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죄하는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러한 메시지가 필요해 보이지만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거의 생각이 없다. 듭니다. 예. 지금까지 당 내에서 그와 같은 의견들도 있고 그와 관련되는 질의도 나오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아직까지 그 어디에도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는 않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에 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회했죠. 우리가 황교안에 대한 발언을 했죠. 그리고 지금 정치 투쟁을 통해서 장외 집회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장외 집회를 했지만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했나요? 그런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여전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극우 세력과 연대한다는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설령 12월 3일 날 그와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발언을 신뢰하는 국민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